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오늘 파월이 시장을 크게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파월에 기자회견이 있자마자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 투자 하반기는 늦어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고, 파월 오늘 자 0.75% 인상, 그러니까 빅 스텝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주총 일정이 확정이 되었고, 자, 테슬라 3월 글로벌 EV 판매 점유율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이후 가장 낮은 테슬라 주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과 소통 잘하고 반영도 빠르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이요. 뭐 장 중반까지는 미적지근했어요. 미적지근하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그러니까 0.75%의 금리 인상은 없다. 우리는 빅 스텝, 그러니까 0.5% 인상만 지속하겠다. 6월과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 아무래도 뭐 이번 5월 달이나 6월 달쯤에요.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 포인트 인상이 있지 않을까?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앞으로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된 거죠. 그리고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도 파월 의장이 연착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게 크게 다운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 경기 그렇게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발표가 있자마자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오늘 나스닥 지수는 3% 넘게나 크게 올랐습니다. 12,900포인트 이상으로 올랐고요. 제가 나스닥에 12,200, 12,000 정도를 저점으로 그래도 생각을 했는데 크게 반등을 해주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기대해 볼 만한 수준으로 지금 끌어올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94 정도로요. 오히려 어제 대비 0.4%포인트 줄어들었어요. 자, 아무래도 자이언트 스텝이 없다고 했으니까 금리가 좀 안정되는 흐름인 것 같고요. 미국 유가는, WTI 유가는 5% 정도 올라서 107불 정도 최근 1개월에 다시 한번 고점으로 올라섰습니다. 자, 미국 시장 맵을 보시면요. 모두 아주 밝은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 테슬라는 4.77% 올라서 꽤 많이 상승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AMD는 9% 넘게 또 올랐네요. 자, 오늘 유가도 상승하면서 에너지 주식도 괜찮았고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FOMC 결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결과는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은 빅 스텝만 있다.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 그리고 양적 긴축도 한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중요한 점은 이런 점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한 우려가 불식이 되었다는 거죠. 긴축 속도가 뭐 시장 예상보다 빠르지는 않았다라고 시장을 안심시켜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QT도 한다는 거죠. 양적 긴축도 하지만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긴축이 경제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은 0.5% 금리 인상, 6월과 7월에도 0.5%다. 그러니까 5, 6, 7 중에 한 번 정도는 자이언트 스텝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0.75% 인상은 없다고 이제 함축을 했고요. 생각해보면 0.5% 인상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2000년 5월 이후 최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간에 연준이 분위기 조성을 잘한 것 같아요. 자, 자이언트 스텝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경기가 특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좀 리스크적인 얘기들,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어느 정도 부드러운,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인 발표를 하면서 시장을 더욱더 안심시켰다. 되게 지금 잘 정책과 요런 조성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큐티도 해요. 이것도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월 달부터는 하지 않고, 자, 6월부터 실시를 하는데, 연준의 자산이 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는 상황이에요. 한 9천억 달러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성을 풀어왔던 것이죠. 자, 9천억 달러 중에서 6월부터는 이제 뭐 한 475억 달러 정도 줄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60조 원, 60조 원 정도 이제 줄인다는 건데요. 그 이후 3개월 후, 그러니까 9월부터는요. 미 국채 600억 달러, 그리고 MBS 모기지 증권 같은 거죠.
자, 이거 주택저당증권 350억 달러. 그러니까 합쳐서 9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조 원 정도 되겠네요. 120조 원 정도를 매월 매각하겠다. 그만큼 유동성을 줄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1000억 달러씩 만약에 연준이 자산을 줄인다. 뭐 1년에 1000억 달러 정도 이제 줄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연준 자산의 한 10분의 1씩 해마다 이제 줄인다는 건데요. 자, 그렇게 되면 뭐 1000억 달러씩 줄이게 되면 뭐 금리 인상 한 1%포인트 정도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도 QT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 효과,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좀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QT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움직임은요, 뭐 한 20년 만에, 22년 만에 거의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워낙 뭐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한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2월달, 3월달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상당했습니다. 뭐 7.5%, 8.5% 크게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움직임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가는 상황이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 상승은 평평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긴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발생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긴축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한다고 해도 경제의 타격은 크게 없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문제 없다. 자, 이거죠. 바로 미국 경제 탄탄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죠. 뭐 한 전분기 대비 1.4% 하락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워낙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급반등하면서 좀 기고 효과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1분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있었던 상황이니까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따른 뭐 시장 충격도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FOMC에서는 그리고 연준에서 자, 파월 의장은 1분기에 소폭 하강했지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로서 미국 경제 활동이 소폭 하강했지만 가계 지출과 기업 고정 투자는 여전히 탄탄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미국 경제 탄탄하다는 거 우리가 다시 알 수 있었고요. 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보면요. 자, 일봉 차트입니다. 데일리 차트고 어느 큰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기대할 만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12,200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뭐 부분이죠. 한 주봉상 12,200 정도가 정말 저점일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한 12,700 이상에서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어느 정도 15,000선 이상은 빨리 올라와 줘야지. 자, 121선, 201선이 놓여 있는 뭐 14,900에서 15,000포인트 이상 나스닥 지수가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나스닥이 하락을 멈추고요. 기간 조정을 멈추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 완연한 반등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000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아직도 시장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도 역시 200일선 이하에서는 역시 주식을 많이 사야 된다는 걸 또 한번 일깨워주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900불 이하도 계속 싸다고 말씀드렸는데 900불 이하에서 잘 모아 가셨으면 지금 또 좋은 수익률 올리고 계시겠죠? 오늘 952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900불 이하에서는 좀 싸다 공격적으로 모아 가시라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 6개월간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아직도 하락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오르면요. 한 뭐 1100불, 뭐 1150불 정도까지 오르면 크게 또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 네, 오늘 테슬라 관련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뭐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ER 지수가 코로나 이후 가장 낮은 지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아직도 싸다는 뜻이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제시해 주는 자료인데 자, 이때가 코로나 상황 때 자, 2년 포워드 PR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향후 2년 정도의 이런 밸류에이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년 이후에 지금부터 2년 이후에 EPS 그러니까 실적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나 싸냐 비싸냐를 따지는 건데요. 자, 2020년 3월 정도 코로나가 발발을 했죠. 그때가
테슬라의 2년 포워드 PER이 한 60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도 한 60 정도입니다. 지금 953불로 오늘, 자, 952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아직도 2년 포워드 PER은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향후 2년 테슬라의 EPS 수치는, 연간 EPS 수치는 한 15.63을 좀 컨센서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평가해 놓은 컨센서스가 15.63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주가, 그러니까 PER 지수는 주가를 EPS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953불 현재의 주가를 2년 포워드 EPS 15.63으로 나누면 60.96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수치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비슷한 선상에 놓여 있죠. 자, 오늘 연준의 발표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완화가 크게 작용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서 오늘 테슬라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한 950불대로, 자, 아직도 낮은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어저께 유튜브 커뮤니티 알람으로 프록시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주주총회 관련돼서 뭐 일정이라든지 주주총회 안건이죠. 특히 올해 주주총회 안건은 이제 주식 분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줄 문서가 바로 6월 6일, 프록시가 6월 6일에 나온다라고 제가 어제 커뮤니티 알람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주총은 8월 4일이라고도 알려드렸었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6월 6일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또 프록시가 나오면 제가 또 분석을 해드리겠고, 자, 주총이 8월 4일이 늦은 편은 아닙니다. 자, 2021년에는 주총을 10월 달에 했었어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앞서서 주총을 하는 거라서, 자, 전년보다는 주총 일정이 빠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분할이 그렇게 늦게 일어난다고 볼 수 없겠어요. 주식 분할이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8월 전까지 테슬라 주식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에 테슬라 투자하면 늦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게리 블랙이 테슬라의 호재들을 잘 이렇게 시기별로 정리를 해 주는데요. 먼저 보시면 5월 한 7일 정도에 기가 상하이가 풀로 돌아갈 거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달부터 기가 상하이가 풀로 돌아가니까 2분기 실적도 괜찮을 수 있어요. 2분기 실적이 7월 말에 발표가 되는데, 자, 이때 되면은 또 테슬라 주가에 이제 또 큰 캐털리스트, 그러니까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껏 전분기, 전전분기 테슬라가 실적을 엄청난 넘사벽의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테슬라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락할 수만은 없습니다. 자, 피터 린치가 말을 했죠. 주가는 100% 확률로 실적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50년 넘게 투자한 월가의 전설이 했던 말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분기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7월 말부터는요, 충분히 테슬라 주가가 강력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8월 4일에 주식 분할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8월 4일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테슬라 주가 상승이 좀 가팔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하반기에 테슬라 투자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최대한 끝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매크로 이슈 역시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좀 어느 정도 시기가 많이 지난 상황이죠. 자, 그리고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도 점점 이제 오픈을 하고 있죠. 상하이 주민들도 밖으로 나오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스크를 벗고 점점 항공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뭐 제주도 역시 이제 비자 없이 입국을 허가하겠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금리 인상도 이번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자, 이런 매크로 이슈들이 하반기에는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은 테슬라 주가도 하반기에 또 강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슬라 자체의 펀더멘털이 좀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뭐 기가 상하이가 공장을 옆에다 하나 더 짓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뉴 기가, 그러니까 4분기에, 올해 4분기에 자, 영국이나 미국 동부 쪽에 또 새로운 기가 팩토리가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확장세가 더욱더 가팔라진다는 거고, 자, 4분기에 레벨 4 자율주행이 완성되면서 FSD 베타가 뭐 유럽에는 보급을 시킨다고 했죠. 일론 머스크가. 근데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 자, 테슬라 주가의 프리미엄 PER 지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테슬라 투자하면 늦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 최대한
끝내놓으실 필요가 있겠다. 자, 테슬라 투자는 상반기에 최대한 많이 하셔가지고 끝내놓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전 세계 1위 판매 차량은 당연히 테슬라는 지금 아니겠지만 EV 판매 1위 차량은요, 역시 테슬라였습니다. 자, 이 장표는 3월달 판매량만 나와 있고요. 3월달 판매량 1위는 테슬라 모델 Y였습니다. EV 판매 세계 1위는 테슬라 모델 Y, 2등은 테슬라 모델 3라고 볼 수 있고, 이거 두 개를 합하면 약 한 20% 정도 돼요.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20% 정도 3월달에 테슬라가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3, 4, 5등이 있는데 다 중국 브랜드예요. 중국 로컬 업체 브랜드인데, 우링 홍광 미니 EV는 뭐 차 한 대가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소형 EV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4만 대 테슬라의 테슬라 각 차량의 한 절반 정도 판매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뭐 매출액으로 보면은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3등이라고 해서 크게 의미를 둘 수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BID는 여기 보시면 PHEV죠. PHEV. 그러니까 진정한 EV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Y, 모델 3, 그러니까 테슬라가 거의 전기차 시장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글로벌 EV 3월 판매량은 알아봤고, 자, 글로벌 EV 1분기 판매량, January부터 March, 그러니까 1분기죠. 1분기 판매량은 역시 모델 Y가 1등, 테슬라 모델 3는 12만 8천 대로 2등 정도고요. 자, 여기 보시면 1분기 판매량은 점유율로 보시면요. 1분기는 15.5%예요. 31만 대 테슬라가 판매를 했었죠. 15.5%인데 3월 달에는 21.2%입니다. 18만 대 3월 달에 판매를 해서 21.2%인데, 자, 갈수록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자, 분기 막바지로 갈수록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좋은 모습이죠. 그죠? 자,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자, 그리고 뭐 내연기관이랑 비교했을 때도 테슬라가 지금 넘사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내연기관 차량들의 1분기에 반도체 칩 부족을 크게 겪으면서 판매량이 오히려 줄어든 브랜드가 훨씬 많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뭐 10%, 적게는 10%, 많게는 30% 가까이 내연기관 차량들은 판매량이 줄어들었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판매량을 급증시키고 있죠. 자, 칩 부족 상황에서도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게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뭐 내연기관 차들은 작은 칩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테슬라는, 자, ECU, MCU 뭐 이런 중앙 처리 장치,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요. 한 4개 정도. 그냥 한 큰 주요한 반도체 칩 4개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칩 부족에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추세는 강화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테슬라가 얼마나 고객과 소통을 잘하고 있고, 그런 고객의 니즈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예시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모델 S에는요, 자, 리프레시 모델 S에는 스위브, 그러니까 이 스크린이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회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이 버튼 누르니까 여기 있는 스크린이, 자, 어쨌습니까? 운전자 쪽으로 더 볼 수 있게 각도가 조절이 되죠. 운전자가 와우 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다시 평평하게 다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보조석으로도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러면 보조석에서 재밌게 넷플릭스, 유튜브를 관람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요.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테슬라 잘하고 있다는 거 확인했고, 미국 경제도 좀 어느 정도 탄탄하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좀 한번 제대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트라운 TV VIP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단타로 월급도 보시고 하락장 집중 멘탈 케어도 하시고 재테크와 주식 초보자 최저 입문 과정에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어린이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